스튜디오 한 분 또 모셨습니다. 지금 공식 직함은 사단법인 국제친선교류협회 이사장이신데요. 윤지상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지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상 이사장님은 지금 하시는 역할은 이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인천을 알리는, 세계에 알리는 그런 민간 대사, 민간 외교 대사. 너무 넓게 봐주시네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요즘은 좀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모신 이유가 지금 그 인천 서구의회 4대 의장 하셨죠. 4대 때 의장했습니다. 4대 의장 하셨죠. 그리고 시의회에 가서 시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5대 시의원 했고요.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셨죠. 네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인천의 시설관리 그 공사공단의 사장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협회가 있죠. 협의회. 전직공단이사장협의회 예. 협의회 회장을 좀 했습니다. 네네.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셨죠. 네네. 그러니까 시와 구에 대해서는 행정 돌아가는 걸 다 아세요. 네.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런 분이 필요했느냐? 잠시 후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하고 연결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상 전 인천시의 의원 그리고 전 서구의회 의장님이십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정부가 빠르면 11월 8일 처음에 발표했다가 어쩌면 더 땡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0%의 그 백신 접종이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도달될 것 같아서 이걸 땡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지자체는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지자체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정부 지침대로만 가면 되는 건지, 이걸 한번 꼭 좀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양쪽 기관을 다 근무를 하셨거나 어떻게 관할해 봤거나 점검해 봤던 분이 꼭 필요했고요. 그래서 윤지상 이사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시와 그리고 10개 군구가 준비해야 될 과제는 뭔지 한번 지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편 기자님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다면서요? 네. 예. 네, 정부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죠. 이거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선진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이 방역 체계를 전환한 이런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갖고 예.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자영업자의 고통은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예.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인천의 영세 유흥업소에서 반발하는 건데 지난주에 그 인천시청 앞에서 그 근저화환 2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정말 망자는 영세 유흥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안주에 모였던 그 업주들 한 70여 명은 형평성 없는 방역 수칙 탓에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시위를 했습니다. 네. 이런 그 시위에서 그 번영에 있는 식구들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상할거다. 이거는 정말 와닿는 말씀이죠. 네. 이런 것이 정말 오죽하면은 과태료나 이런 폐업을 각오하고 이제 행동에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한 15개월 정도에 한 300일 정도를 영업 정지를 해서 정부에 지정해서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그 어떤 뭐 수준에 대한 대응에 보상해야 되는 건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예. 그것이 되는 것도 뭐 프로테지도 아주 얕다고 이렇게 좀 감안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분들은 정말 무서운 것이 상할거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주위에서 그 목숨을 잃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가 인천에도 있었고요. 예. 뭐 전국에 따지면은 뭐 좀 보도가 워낙 많이 돼서 일일이 소개는 못하겠지만은 이거 정말 이 정부 2단계의 발표 이후에 우리가 유흥업 시설을 금지하는 거, 영업을 금지하는 거는 정말 큰 타격이 되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타개할 것이냐가 이제 이후에 또 거론이 되었지만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좀 꼭 돼서 예. 이 자영업자들한테도 좀 혜택이 좀 와서 정말 원 없이 그 영업도 하고 코로나도 방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무조건 빨리 빨리 해야 된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기사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전에 그 시청 앞 광장에 등장했던 조화
영세 이용업 협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법적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까 영업 강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설치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5개월 동안 영업을 못한 일수가 300일이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영업자 결국은 이 빚더미 때문에 빚을 해결 못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이제 서울에 계셨던 호프집 사장님인데 여사장님이시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고 또 현장도 다녀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저런 아픔을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네. 극한의 경우까지 왔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빨리 해야 되는데 여하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정부가 오늘부터 이제 일상회복위원회 구성해서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부 차원의 준비고 지자체 뭘 해야 됩니까, 우선?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예, 예. 우리가 이제 초침기에 네, 백신 도입해야 할 때 정말 우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좀 뭐 관련해 갖고 백신 도입이 좀 늦어지고 한 우왕좌왕해서 네, 네.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사례를 잘 검토해서 네. 이 일상적 단계 회복 이런 것도 잘 차고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실 우리가 준비할 사항이 상당히 많죠. 네. 일상회복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그 회복지원회가 오늘 출범한다고 합니다. 네. 약 40여 명의 위원들이 좀 포함돼서 이제 하는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네. 일상회복에 필요한 그 단계와 소요 시간, 예. 또 백신 패스 도입 등 체제 그 어떤 전환에 필요한 그 사항들을 결정을 하는데 어떤 로드맵을 이제 제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분야는 뭐 경제 민생, 교육 문화, 그다음에 자체 안전, 네. 방역 의료 등 4개 분야에서 이제 방역 체계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에 있는 그 대표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예. 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돼야 하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얘기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초에 결정될 거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7, 8, 9 이렇게 정도 해서 아마 그 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안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구체적인 이제 준비 사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우리 인천에도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보건직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런 지원 인력도 좀 확보를 해서 네. 우리 재택 관리나 이런 거 할 때 생활치료 시설도 추가 확보해서 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고 예.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공무직 직원들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하면은 아마 일상의 단계 회복이 좀 빠르게 회복이 돼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근접하게 우리 생활고를 좀 이어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인천의 보건직, 의료직 공무원들 너무 업무가 많고 네. 이 초과 근무가 많아서 힘들다. 그래서 휴사직이 늘고 있다 했는데 그거와 연계돼서도 답변이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우선 빨리 이게 경력직 여성, 보건직의 경력직 여성을 많이 확보해서 이분들을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이 가능한 공무직이라도 선정을 해서 많이 확보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활치료시설도 네. 추가로 일단 확보를 해야 된다. 예, 문을 열 건 열되 이게 준비할 건 하자 지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 또 있습니까? 제가 준비해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들 상인들 위한 어떤 간접적인 예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네네. 우리가 그 비대면 정책을 유지하게 되려면은 네. 계속 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이제 계속 증가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해서 각종 행사가 좀 공개적으로 좀 전화제 될 필요가 예상이 되고 예. 또 공개가 어렵다면 뭐 온라인과 비온라인 예. 같이 오프라인 같이 해서 병행을 해갖고 예. 자영업자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하여튼 지금 행사는 전부 다 언택트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모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관에 이제 이게 굳혀져 버렸어요. 2년 동안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공개하려고 그러면 외려 겁을 내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에서 양성자가 나와서 뭐 이렇게 네. 이런 자세를 과감히 떨구라. 네, 버려버려라. 그렇습니다. 그 자꾸 이게 행사를 공개적으로 해서 결국 모여야 이게 자영업자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네.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댓글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어서
윤지상님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화이팅을 외쳐주셨는데 보이죠? 네, 맞습니다. 네, 소개를 해보세요. 네. 예. NMIRTU 의료소님께서 네네네. 윤지상 화이팅. 윤지상님 오랜만에 보네요. 화이팅입니다. 예. 국가현명당 허경영 대통령으로. 예, 그 부분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네. 제가 그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김부영님께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같이 달아주셨습니다. 닥터 헬기가 제대로 그 운송이 지금 저 환자 이송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움도 있으신가봐요. 리송도님께서 닥터 헬기를 외쳐주셨는데 예, 그리고 리송도님께서 식품 적개관은 의무인데 예. 그 식품 최종 배달자인 라이더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대체 무슨 정책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도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예, 예. 이 보건적 의무 대상 중에 배달원도 결국은 음식을 받아서 이송을 하는데 이분들도 네. 보건증을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원래 저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해 주시는 분들 다 네네. 받잖아요. 네. 의무 대상이라서 무조건 예. 받아야 되는데 예, 라이더 분들은 의무 대상이 아니라 네. 저기 걱정이 되시죠. 이사장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아주 예리하십니다. 네, 이게 맞는 말씀 아니십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인천시가 준비해야 될 사항 지금 저 이사님께서 정리를 좀 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개방은 빨리 해라. 하루 빨리라도 빨리 해야 돼. 경력 단절 여성 중에 보건지 좀 많이 좀 확보를 하고 또 좀 생활 치료 시설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비대면 행사로 몸이 이제 행정기관이 다 굳어져 있는데 이거를 개방화시켜라. 당장 어렵다면 비대면과 오프라인을 같이 겸해서부터라도 행사를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게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쪽으로 옮겨져야 된다. 네, 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또 있을까요? 그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하고 연계되는 건데 네네네. 우리 인천의 이응카드가 아주 활발하게 좀 활동하고 있죠. 예. 근데 어제 인천의 그 국감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네네. 그 우리 인천에서 그 담당하는 코나이가 이제 그렇게 적자 업체였었답니다. 네네. 지금 그 한 400, 500 정도의 그 적자 나던 회사가 예. 인천의 그 이응카드 운영사로 이제 되면서 올해는 758억 정도의 이익을 봤답니다. 네. 그럼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그 미간 사업자의 그 수익이 이렇게 많이 늘은 거는 네. 3년째 그 코나이랑 계약을 했는데 아무런 계약 조건 변경 없이 카드 운영을 선정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박남수 시장께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이다 하는 거를 어제 국감에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이응카드가 중소사회한테도 자영업자의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 전망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봐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적자 보던 그 회사가 뭐 약 760억 정도의 그 흑자를 댔다는 거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시장께서도 경쟁 입찰을 하신다니까 잘 입찰해서 인천의 이응카드가 요런 조건에 좀 선정이 돼서 시민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조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응카드를 둘러싼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시가 일정 부분을 백마진을 해주고 지자체가 알아서 구분이 또 해줘야 되는데 동구나 옹주는 뭐 재정 자립도가 그렇습니다. 낮다 보니까 제대로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그럼 다 연수구 서구로 이사 가야 되나? 뭐 이런 그 불평등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운영대 행사가 700억을 벌었다고? 758억 정도 자료에는 요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돈 많이 벌면은 대박 터졌다 안 하고 화천대유 하십시오 한다는데 네. 그것도 화천대유 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물론 일은 했으니까 여기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국감에 예. 나온 자료지만 뭐 정확한 데이터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이나 이런 자영업자한테 차라리 가면 그렇습니다. 직접 간다면 더 낫지 않겠냐 지금 네. 이 말씀하시는 네, 그렇게 거잖아요. 예. 이게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응카드 둘러싼 논란이 계속 있고 해마다 이게 그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돈도 수백억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차라리 경제 말단 현장에서 직접 투입이 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급한 부분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머지 큰 거는 정부에서 하겠지만
이 위드 코로나가 그냥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죠. 네, 네. 편 기자 그 위드 코로나 네. 그 위드가 담는 뜻이 있어요? 네, 있다고 하네요. 예, 네.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드의 약자가 WITH잖아요. 네. 네, W부터 말씀드리면 예. W는 와이드 백신 롤 아웃이라고 해서 백신 접종률을 뜻하고요. 네, 우리가 지금 70% 목표로 지금 저 위드 코로나 가려고 그러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I는 방역 체계 전환 인텐시브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방역 체계 전환이라는 거는 그동안은 우리가 저 양성자, 네. 확진자 이거에 대한 숫자를 파악했는데 이제는 위중증자로 네, 맞습니다. 이제 바뀌는 거죠? 네. 예. T는 Travel with Vaccine Passport고 H는 High Expectation on Economy Recovery입니다. 예. 그 해외 무대에서 많이 놀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지 발음 하나는 죽이는데 하여튼 T는 그 여행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 여행을 못 간 지 꽤 오래됐는데 네. 일단은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 뭐 지금 하와이 뭐 이런 나라는 지금 갈 수 있다 그러죠? 네, 정확하게는 제가 자, 여하튼 다시 여행업에서 약간 숨통이 튈 수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H? 네. 예. 경제 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입니다. 저건 뭐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지 준비 없이 경제 회복이 오겠습니까? 예. 자, 위드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넓고도 깊고 좋습니다. 또 듣기만 해도 반가운 얘기인데 잘 하려면 저희가 준비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구군군도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준비할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기까지고요. 근데 또 일부 우리가 또 필요한 사항들도 있어요. 뭐 주민 참여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제가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네. 이게 어떻게 한쪽에 그 편중돼서 네. 이렇게 좀 지원이 되고 해서 좀 말썽이 나는 사례들이 좀 인터넷에 좀 돌고 있습니다. 예, 예. 한동안 인천시에서도 민간 위탁을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또 걸어진 데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좀 의외로 이제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도에도 예산이 상당하게 좀 투입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형평성이나 어떤 그 공정성에 기여한다면 아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쪽에 치중돼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통제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방법인데 예. 요거는 인천시의회에서도 계속 토론회도 하고 인천시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도 함께 우리 인천에서 좀 검토해서 예. 이 자영업자들 특히 시민들의 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서울이나 이런 쪽에도 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모디파이해서 예. 함께 이렇게 공유해서 좀 네. 좋은 방안을 운영을 해서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시가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참여 예산제. 예, 참여예산제도 민간에 위탁하는 건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딴 데는 다 직영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 주다 보니까 위탁 받은 곳에 운영비도 또 지원해줘야 되고, 근데 그 배정된 예산이 꼭 그 주민 참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혀지면 좋은데 일부 지적에 따르면 그게 이제 시민단체 쪽으로 많이 간 거 아니냐 이런 또 네, 지적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사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을 자영업자를 위해서 돌려라. 그 그렇습니다. 얘기시죠? 예, 예. 그래도 오직 이사장님은 처음에도 자영업자 끝날까지 자영업자시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투명과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렇게 뭐 거론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예. 사례들이 나왔고 해서 차라리 좀 그 돈이 있으면 자영업자한테 좀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죠. 예. 오늘 뭐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는 위드 코로나의 첫 번째도 자영업자 살리기, 끝판도 자영업자 살리기, 이거에 온 행정력이 좀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요까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제가 준비한 사항 점검해봤고요.